자, 녹화를 진행을 안 해서요. 자, 영상 촬영 장비는 우리가 핸드폰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녹음 기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는데 조금 멀리서 녹음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화면을 조금 이제 가까이 대서 녹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요. 그죠? 녹음이 되는데 만약에 뭐 100m나 뭐 30m 이렇게 멀리 돼 있으면은 그 소리가 엄청 작게 녹음이 됩니다. 그죠? 작게 녹음이 될 때는 핸드폰과 연결할 수 있는 또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녹음을 또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영상을 찍는가에 따라서 내가 가까이 찍는 거냐, 아니면 멀리 찍는 거냐, 아니면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이 되게끔 녹화가 되겠느냐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또 마이크 장비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실내에서 찍는 거나 실외에서 찍는 거에 따라서도 조명이 또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만약에 외부에서 찍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자연광, 햇빛이 있어서 선명하게 깨끗하게 찍혀요. 그죠? 우리가 녹화를 할 때 그렇게 찍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실내에서 찍게 되면 형광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불빛이 어둡게 조금 나타납니다. 그리고 형광등 자체는요, 우리가 위에서 조명을 쏘잖아요. 천장에서 조명을 이제 내리면서 이제 쏘기 때문에 그 조명으로 인해서 뭐 앞머리가 있거나 머리카락이죠, 그죠? 머리카락이 있거나 아니면은 속눈썹이 있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있잖아요. 전부 다 사람 얼굴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늘이 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내 모습을 비춰야 될 때 조명이 없이 위 형광등으로만 하게 되면 화면이 정확하게 이제 내 얼굴 모습이나 이런 게 깨끗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비춰주거나 뭐 45도 각도 측광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명이 또 필요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조명이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실내에서 찍을 때. 만약에 조명이 필요한데 만약에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 녹화를 하실 때 최대한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 쪽에서 찍으시면 돼요. 창가 쪽에서 찍어서 그렇게 밝게 또 찍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삼각대도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내가 이동해서 찍어야 된다 그러면은 굳이 삼각대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녹화를 하거나 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서서 찍어야 된다 아니면 어디 고정시켜 놓고 찍어야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삼각대를 세워서 거기다 핸드폰을 거치를 하는 거죠. 그죠? 거치를 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이게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들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찍느냐, 어떤 것들을 찍느냐, 어디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이런 장비들이 필요로 하거나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뭐 대부분 그냥 카메라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우리가 녹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외부에서 찍거나 뭘 하더라도 실내나 외부에서 찍더라도 또 이런 핸드폰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카메라가 필요 없는 경우는 내가 컴퓨터에 돼 있는 화면을 녹화를 하거나 하시게 되면 또 이런 장비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핸드폰이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가 지금 보이고 싶은 화면을 녹화를 해서 보여주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장비를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도 종류도 상당히 많다 그랬고요. 장비들도 우리가 보조 장비들도 여러 가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뭐 보조 장비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삼각대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조명이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흔들림을 최소화한다. 내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흔들림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짐벌이라는 장치를 이용을 해서 카메라를 흔들리지 않고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장비를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카메라 종류도 여러 가지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휴대성이 편리한 핸드폰,
그리고 뭔가 필터 기능이 이루어진 미러리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되어 있는 DSLR이라든지 아니면은 녹화를 전문적으로 영상을 찍는 캠코더, 그리고 내가 액티비티한 그런 영상을 조금씩 찍고 싶다, 1인칭으로 찍고 싶다 할 때 활동적으로 뭔가 찍을 때는 액션캠, 그리고 강좌나 이런 걸로 해서 모니터에 설치를 해놓고 녹화를 찍는다라고 하시게 되면 웹캠이라는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그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그렇게 찍을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장비가 구입이 됐으면 그 장비에 대해서 이제 설정이라는 것들을 또 여러 가지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설정이라는 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의 해상도를 조금 맞춰서 작업을 해줘야지만 깨끗한 화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여러분들 이제 모니터의 해상도가 뭐 1920에 1080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가로 픽셀 수와 세로 픽셀 수를 의미를 한 게 됩니다. 하나의 점들이 모여서 1920개 그리고 1080개의 점의 개수가 모여서 그 이미지를 선명하게 영상을 깨끗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아무래도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점 더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보이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많이 찍는 거는 뭐 1920, 1080으로 찍어도 무난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풀 HD 정도로 찍으시게 되면 무난한데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선명하게 찍겠다. 아니면 내가 영상을 찍을 때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라고 하시게 되면 사이즈를 좀 크게 찍으셔서 해주게 되면 우리가 영상을 조금 늘리거나 줄이더라도 그 영상의 깨짐이 조금 덜하다라는 거죠. 그죠? 덜해요. 만약에 확대나 그런 게 아니면 굳이 큰 사이즈로는 찍을 필요 없이 기본 사이즈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근데 내가 이거를 영상을 찍을 때 해상도를 설정하는 이유가요. 여러분들이 1920을 만약에 찍었어요. 1920, 1080짜리, 1080짜리죠. 1080 찍었는데 그걸 가지고 편집을 할 때 1080으로 편집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뭐 2160짜리로 4K짜리로 뭐 하거나 아니면 8K짜리로 편집을 하게 되면 영상의 화질이 다시 틀어지게 됩니다. 그죠? 깨지게 되기 때문에 핸드폰 설정과 그다음에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때 사이즈를 동일시하게 작업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 그거 또 한 번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화면 비율도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보게 되면 뭐 사진에서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 있는 대로 보셔야 돼요. 동영상 있는 해상도라든지 이런 거를 바꿔서 찍으셔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화면 비율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화면 비율에 따라서 내가 세로로 찍느냐, 가로로 찍느냐, 아니면 조금 더 좁게 보이게 하겠냐, 아니면 조금 더 넓게 보이게 하겠냐, 아니면은 정사각형 형태로 보이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저희가 지금 대부분 사용하는 모니터는 16대 9 비율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죠? 디스플레이 자체가. 그죠? 그래서 16대 9 비율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뭐 어떤 그 핸드폰 보게 되면 풀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풀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뭐 16대 9 그다음에 뭐 1대1 이런 식으로 4대3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는 16대 9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16대 9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16대 9로 안 찍고 4대3 비율로 하거나 1대1 비율로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편집할 때 내가 보이고자 하는 것을 다 찍지 그 비율로 맞지 않게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렛터박스라는 게 까만색 화면이 나타나게 돼요. 그죠? 까만색 화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면 정확한 비율에 맞춰서 찍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16대 9가 아닌 4대 3으로 봤을 때는 옆에 있는 우리 화면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어쨌든 화각이 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영상을 찍는 것도 찍는 거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숏컷이라든지 아니면은 틱톡이라든지 이런 세로 형식에 있는 거를 찍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16대 9 비율을 설정을 해놓고 카메라는 세로로 찍으시면 돼요. 그죠? 세로로 찍으셔서 그렇게 숏컷이라는 것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내가 SNS에다가 뭐 영상을 올려야 된다,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1대1 비율로 작업을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 또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게 해상도 옆에 우리가 프레임 속도라는 게 있을 거예요. 뭐 30p, 60p 이렇게 설정한 것들이 있었을 건데요. 우리가 이 프레임 속도라는 거는 1초 동안 보여지는 장면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30p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1초 동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1초 동안 30장의 이미지가 이렇게 따닥따닥따닥따닥 붙어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이렇게 작업했을 때 버벅거리는 현상을 조금 덜 보이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30장의 이미지를 했는데 30프레임짜리를 했어요. 그죠? 근데 내가 6배속이나 7배속 했을 때 얘가 엄청 짧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얘가 우리가 만약에 30초를 찍었어요. 30초를 찍게 되면 90장의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30초가 아니죠. 그죠? 3초를 찍게 되게 되면 90장의 이미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걔네들을 빠르게 했어요. 빠르게 하게 되면 얘가 1초로 줄인다 그러면 이 90장의 이미지가 최대한 줄어들어서 이렇게 보이면서 따닥따닥따닥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다 보이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장수 표현을 30프레임을 안 하고 예를 들어 10프레임을 했어요. 10프레임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중간 단계가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중간 단계가. 그래서 뭔가 뚝뚝 끊기는 듯한 느낌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브이로그나 뭐 아니면은 방송을 할 때 하거나 아니면 리뷰 영상을 보거나 할 때는 대부분 30프레임으로 찍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게임 방송을 해야 된다. 그죠? 게임 방송은 되게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죠? 게임 방송이나 아니면 뭐 스포츠에 관한 것들, 그리고 뭐 자연이 되게 많이 보이는 이런 여행이나 이런 것들 하게 되면 60프레임짜리로 찍으셔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뭐 빠르게 전환이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 속도까지 지정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촬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촬영하실 때 반드시 한 번 더 체킹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물론 설정 사항은 반드시 해줘야 되지만 그 설정 외에 내가 찍기 전에 반드시 배터리라든지 저장 용량이라든지 이런 거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죠?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상도는 반드시 설정을 맞췄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카메라의 렌즈가 깨끗한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깨끗하고 선명한 영상을 담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만약에 핸드폰으로 이제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은 우리가 원래 핸드폰 자체가 전화의 기능이잖아요. 그죠? 전화기의 기능이라서 내가 손으로 뭐 전화기를 받고 그다음에 뭐 게임을 하더라도 유튜브를 보더라도 핸드폰으로 렌즈라는 거를 만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찍게 되면 약간 뿌옇게 깨끗한 렌즈가 깨끗하지 않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렌즈를 깨끗하게 해서 찍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선명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담아낼 수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체킹을 해놓고 난 다음에 찍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네, 찍어 주실 때 우리가 구도를 또 맞춰서 찍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카메라 구도를 맞춰서 찍어 주는데 가로와 세로에 대한 이 가로, 수평선과 수직선을 조금 안내선을 꺼내놓고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구도 맞추기가 쉬워요. 그죠? 구도 맞추기가 쉬워서 작업을, 영상을 내가 찍을 때 조금 안정적으로 찍힐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상을 찍을 때 사선으로 찍거나 하게 되면 보는 사람이 불안정해요. 그죠?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찍으실 때 깨끗하게 찍어 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봤던 것들이 카메라 샷이라는 걸 한번 봤었어요. 그죠? 카메라 샷이라는 걸 봤었는데 그 카메라 샷이 우리가 풀샷으로 찍느냐, 미디엄 샷으로 찍느냐, 클로즈업으로 찍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정을 느낄 수 있거나 아니면 행동에 대한 추측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시간과 뭐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장소에 대한 것들을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보시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샷으로만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클로즈업으로만 찍는다고 영상을 3분간 계속 그렇게 5분간 계속 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영상이 되게 자세하게 보이거나 전체적인 풍경은 볼 수는 있지만 되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TV 방송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풀샷을 찍고 미디엄 샷을 찍고 클로즈업을 찍고 이런 식으로 부분 우리가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재미있는 요소들이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자막을 굳이 넣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의도한 스토리를 이런 샷을 이용해서 담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학교에 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하고 있는 내 모습이 참 대견스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학교에 왔습니다. 풀샷. 그리고 강의실에 들어와서 뭐 하는 것들을 찍는 거는 미디엄샷. 그리고 거기서 하는 내 모습을 참 보기가 좋습니다. 라는 거는 클로즈업으로 이렇게 찍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또 맞춰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담고자 할 때는 한 샷으로만 찍는 것보다는 여러 장면을 조금 더 찍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앵글 자체에 따라서도 우리가 피사체가 이렇게 찍고자 하는 피사체들이 뭐 강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약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뭐 귀엽게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뭐 동등한 관계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내가 눈 마주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보여주게 되면 뭐 동등한 느낌의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느낌을 많이 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찍게 되는 것들은 대부분 리뷰 영상들 아니면 강의 영상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찍혀요. 그죠? 많이 찍히고 그리고 뉴스 같은 것도 이렇게 찍히죠. 그죠? 뉴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찍히고 그리고 하이앵글이나 로우앵글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눈맞춤을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찍는다라든지 아래에서 위로 찍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하이앵글을 찍게 되면 카메라를 위에서 찍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귀엽게 느껴지고 약하게 느껴지게끔 그렇게 찍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우 앵글로 찍다 보게 되면 카메라가 아래에서 위로 찍게 돼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느끼거나 뭔가 그 피사체가 크게 느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어벤져스 같은 영화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늘에서 뭐 거대한 뭐 물체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어벤져스에 있는 멤버들이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거 보게 되면 피사체들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에서는 거대한 느낌이 이미 그죠?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헐크가 몸집이 크게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나올 때 헐크가 보는 시선이 보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작게 보인단 말이에요. 약하게 보이게끔. 그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카메라 앵글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보이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죠? 자, 저희가 어제까지 한 게 이 부분까지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카메라 무빙이라는 걸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무빙은 카메라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카메라를 그냥 가만히 세워서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동을 하거나 하게 되면 카메라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선을 움직여요. 앞으로 가거나 아니면 뒤로 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럼 카메라가 그대로 또 똑같이 그 피사체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카메라를 움직이는 거를 보는 건데 내가 카메라를 그대로 세워서 내가 서서 찍혀야 된다라고 하는 게 픽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세워놓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찍는다라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삼각대를 이용해서 세워놓고 그 앞에를 찍는다라는
그대로 그 장면, 바로 앞에 있는 장면을 그대로 담는 것을 픽스라고 합니다. 픽스 같은 경우도 리뷰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죠? 리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쓰고, 그리고 풀 인 다운, 줌, 틸트 업 다운, 그다음 패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러분들 그 줌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줌 기능, 그죠? 줌 기능은 카메라 렌즈를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줌 한다 그러면 저 멀리 있는 화면을 담아야 돼요. 피사체를 담아야 돼요. 피사체를 담기 위해서는 멀리 있는 거를 조금 가까이 보기 위해서는 뭘 하셔요? 손가락을 움직이죠, 여러분들. 그죠?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내가 그 피사체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죠? 확대를 하게 돼요. 확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마 확대를 해보셨을 거예요. 확대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생기죠.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여러분들? 내가 손가락으로 네, 맞아요. 화질이 나빠요. 그죠? 깨끗한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픽셀이 깨지는 거죠. 영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죠? 영상이 깨지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해서 할 때는 어느 적정선까지 늘려주시면은 조금 더 나아요. 그죠? 어느 적정선까지는 되는데 너무 많은 줌을 당기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거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는 뭐 하냐? 우리가 손가락으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몸을 조금 움직여 주시면 돼요. 좀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내가 100m 아니면 30m 같은 경우는 내가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줌 같은 경우는 손가락 움직이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가 커졌다 줄어들었다 해요. 렌즈 줄어들었다 커졌다 하는 건데 풀인과 풀다운이라는 거는 내 몸이 움직여서 렌즈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그 화면의 피사체가 점점 작게 보이거나 점점 크게 하거나 내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해서 그렇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는 렌즈를 움직이냐 렌즈를 움직이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렌즈를 안 움직이고 풀인과 풀다운을 하게 되면 선명한 상태에서 그대로 영상을 담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담을 수가 있고 만약에 저 멀리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뭐 산 정상을 찍어야 되는데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산 정상까지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당기더라도 어느 적정선까지만 줌을 해줘야지만 그렇게 깨끗한 화질을 찍을 수가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딜트 업, 딜트 다운이라는 거, 패닝이라는 건요. 카메라 렌즈가 아니죠. 카메라를 우리가 옆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상하로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딜트 업 다운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하는 거를 딜트 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업과 다운. 그리고 카메라를 내가 사람이 옆으로 움직여요.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패닝이라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거를 따라가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따라가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이제 찍게 될 거예요. 영상을 찍게 될 때 요거 한 가지는 조금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픽스든 풀인 다운이든 줌이든 딜트업 다운이든 패닝이든 카메라를 가지고 피사체에 영상을 담을 때요. 잠깐 멈추셔야 되는 거를 조금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영상을 찍으실 때 어떻게 하세요? 녹화를 눌러서 녹화 정지 버튼을 누를 때까지 한 장면이 담긴다라는 거예요. 그죠? 영상을 담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볼게요. 어, 예를 들어서 피사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찍으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패닝이라는 기능으로 찍게 됩니다. 그죠? 패닝이라는 기능을 찍게 되는데요.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피사체를 찍을 때요. 피사체를 찍을 때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람이 있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람이 또 움직이는 걸 찍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녹화 시작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그대로 움직이는 모습, 움직일 때 바로 녹화 버튼을 누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리고 여기 끝까지 다 왔어요. 그럼 다시 녹화 버튼 눌러서 그대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녹화 정지. 그렇게 되게 되면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상 편집을 하실 때 영상 편집을 하실 때 영상을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연결을 하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거나 덧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움직이는 장면을 바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앞에 있는 영상과 그다음 영상을 붙일 때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또 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걸어요. 그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을 때 그 앞장면이 그 하늘을 쳐다본다고 생각을 할게요. 위로 쳐다봤다가 하늘을 보다가 내가 옆으로 걸어가요. 근데 하늘을 보고 있다가 옆으로 걸어갔는데 내가 이 하늘을 보고 있다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로 이미 이동했는 장면이 보인단 말이에요. 움직이면.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덜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이제 찍으실 때요. 한 3초 정도, 3초 정도는 정지를 시켜서 녹화를 미리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움직이기 전에. 사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죠? 움직일 때 미리 사람이 그냥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한 3초간 녹화를 찍고 난 다음에 움직일 때 같이 찍어 주시는 거야. 움직일 때 쭉 같이 찍었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도착했어요. 도착하고 나서 그대로 녹화 정지가 아니라 도착하고 나서도 한 3초간 그대로 조금 머물러져 있으면 나중에 앞에 영상과 뒤에 영상을 붙일 때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은 그대로 잘라서 버릴 수가 있어요.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움직이는 영상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실 때나 또 다른 픽스샷을 하거나 픽스로 찍거나 하실 때도 바로 그 전에 조금 서 있는 정지돼 있는 상태를 조금 찍어 주시게 되면 조금 연결할 때 영상 편집할 때 편하게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거를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지금 아까 접속을 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음. 제가 일단 추적 체크를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들. 추적 체크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신 분이 있고요. 그분은 추적 체크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추적 체크를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이렇게 조금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카메라를 움직일 때는 반드시 잠깐 멈췄다가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만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우리가 촬영하는 거는요. 일단 프레임 크기라든지 속도 설정을 미리 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프레임 크기, 해상도 크기라든지 이런 걸 맞추시고 그리고 수평과 수직 안내선을 조금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 비율을 먼저 맞추셔야 되겠죠. 그죠? 화면 비율을 맞추시고 그리고 영상 찍으실 때는 세로 모드로 찍는 게 아니라 가로 모드로 찍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핸드폰 보더라도 모니터 있는 것처럼 동일시하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로가 아닌 가로 모드로 찍으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숏컷을 찍을 때도 뭐 가로 모드로 찍어도 되는데 대부분 지금 숏컷은 대부분 세로 모드로 많이 찍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곧 만약에 숏컷을 찍는다 그러면 세로로 찍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카메라는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찍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카메라가 우리가 흔들리게 되면 되게 머리가 아파요. 그죠? 복잡하게 느껴지고 영상이 되게 뭐라 그러지? 많이 흔들려서 보기가 싫어요. 그죠? 그런 영상은 바로 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한 손으로 찍는 것보다는 두 손으로 찍는 게 제일 안전해요. 안전하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손으로 찍으시고 그리고 포커스는 당연히 맞추셔야 되는 게 맞죠. 그죠?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으면 영상이 흐릿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죠?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리고 충분히 길게 찍어주시면 돼요. 충분히 길게 찍는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영상을 찍으실 때 내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멈춰져 있는 그대로 서 있는 장면을 1, 2초, 3초 정도 찍으셨다가 뭐 그대로 녹화가 계속 진행되고 마지막 끝날 때도 다시 한 번 더 녹화 버튼, 정지 버튼 누르기 전에
도착했는 상태에서 한 1, 2, 3초간 그렇게 찍어주시게 되면 우리가 조금 영상 편집할 때 잘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최대한 밝은 곳에서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밝은 곳에서 찍지 않게 되면 노이즈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노이즈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화질이 좋지 않게 보여요. 그래서 밝은 곳에 찍으시고 오디오는 정확하게 담아 주셔야 되죠. 요즘에는 브이로그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 뭐 오디오는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뭔가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디오로가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목소리가 정확하게 들어와야지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이크가 없어요. 그죠? 마이크가 없는데 녹음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영상을 먼저 찍으시고요. 그죠? 영상을 찍으시고 그 영상을 보시면서 녹음을 따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녹음을 따로 해주시고 거기다 영상 편집할 때 입혀서 그렇게 편집을 해주시게 되면 오디오가 이제 크게 들리거나 작게 들렸던 소리는 높이거나 이렇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잘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똑같이 찍으세요 이런 건 아니지만 영상을 담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찍는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영상은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감각으로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찍고 또 찍고 나서 내일 찍고 그다음 모레 찍고 이렇게 계속 찍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담고 싶은 영상, 여러분들만의 감성으로 찍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제작을 하려면 일단은 그 영상 장비가 이제 된 상태에서 이제 영상을 하나 찍으시잖아요. 그죠? 찍으실 때는 무작정 그냥 찍는 게 아니라요. 영상에 대한 기획을 먼저 해주시는 게 제일 먼저죠. 그죠? 영상에 대한 기획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상을 내가 어떤 걸 찍을 건지 생각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생각을 해주시고 나는 오늘 뭐 시골 풍경을 뭐 브이로그로 담겠다. 라고 합니다. 아니면 내가 오늘 라면 끓이는 법을 뭐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게 기획이에요. 그죠? 기획 단계고 그리고 어떻게 영상을 찍을 건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뭐 순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런 기획이 다 되게 되면 재료라든지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구성 단계를 거쳐서 그게 준비가 다 됐을 경우에는 촬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촬영을 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걸 기획서와 구성을 단계로 토대로 편집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영상을 조금 더 그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도록 그다음에 중심이 잡히도록 영상을 편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획과 구성 단계를 거치지 않아요. 물론 거치지 않은 분들도 있으세요.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촬영을 해요. 나 오늘 뭐 그냥 밖에 나가서 공원을 산책하는 걸 한번 찍어봐야지 하게 되면 스토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뭐 어디 소개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스토리가 없어요. 우리는 영상을 찍어서 내가 보여준다라는 거는 스토리가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서라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습니다라고 정도 하고 내조차도 중심이 안 잡히게 되면 무슨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 단계와 구성 단계를 조금 거쳐주게 되면 편집까지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기획 단계를 거칠 거예요. 오늘 기획 단계를 거칠 건데 내가 무엇을 만들 건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무엇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거를 왜 만들 건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왜 만들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들 건지 아니면은 궁금한 사항을 풀어주기 위해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전달하기 위해서 찍을 건지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밖에 나가서 찍을 거냐, 아니면 실내에서 찍을 거냐, 아니면은 주변 사람을 초대해서 뭔가 찍을 거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기획이 다 됐어요. 그러면은 구성 단계도 또 거쳐 주셔야 되겠죠. 그죠? 구성이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라면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뭐 소개를 한다고 얘기를 합시다. 그죠? 그러면은 그 라면이라는 거를 보게 되면 종류도 되게 많고, 그죠? 종류도 되게 많아요. 그죠? 종류도 되게 많고, 브랜드도 되게 많고, 그리고 뭐 볶음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끓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틀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조사도 필요하겠죠. 그죠? 사전 조사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차례대로 어떤 순서대로 내가 영상을 찍을 건지 스토리보드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실내에서 그냥 우리 집에서 찍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필요가 없겠지만 어디 가서 찍어야 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랑 같이 찍어야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전에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때 방송을 할 건데 영상을 찍을 건데 조금 도와줘라고 이렇게 조금 해줘야 되겠죠. 그죠? 미리 사전에 그런 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촬영을 하실 때는 리허설 촬영까지 하시면 좋은데 그건 안 돼요. 그죠?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본 촬영을 하게 되는데 본 촬영하실 때는 스토리보드를 생각한 거대로 찍게 되면은 조금 더 빨리 찍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하지 않고 나서 찍게 되면 아, 이 장면도 찍어야 되는데 아, 저 장면도 조금 아쉬운데 이렇게 찍을까? 아니 아니야. 다시 찍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촬영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스토리보드에 대해서 기초가 되어 있다면 스토리보드를 토대로 기본이 되어 있다면 스토리보드를 토대로 계속 찍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편집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기획 단계를 거쳐서 이제 편집을 뭐 정확하게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있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어떤 주제로 할 건지 조금 쉬는 시간 동안 다음 수업이 있기 전까지 조금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따 기획서를 하나 드릴 거예요. 기획서를 하나 드리면은 그거를 가지고 작성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기획서 작성을 하고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